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네, 저희가 추세 패턴 중에 크게 보면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패턴 중에. 근데 추세 패턴 중에 두 번째 파트가 되겠죠. 예, 그 전환형 패턴 혹은 반전형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턴 내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볼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되는, 즉 고점이나 저점에서 자주 보시게 되는 머리 어깨형, 즉 헤드앤숄더 타입이라고 부르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과 혹은 바닥에서 저희가 대세 추세 하락의 바닥에서 볼 수 있는 역 머리 어깨형이라고 부르죠. 인버티드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데 역 헤드앤숄더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니까 그런 모양들은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전환될 때 이런 모양으로 전환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의 형태 혹은 헤드앤숄더의 다 변형형의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크게 보시게 되면 이중천장형이나 이중바닥형, 삼중천장형이나 삼중바닥형 전부 다 뭐예요? 머리 어깨형의 약간 변형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보시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고요. 머리 어깨형도 그냥 머리 어깨형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양쪽에 두 가지씩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이중천장형이 삼중천장형이 아니라 사중이나 오중천장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박스권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 어깨형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먼저 봐두시고 요 형태가 가장 기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형태로 매수 매도 혹은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 형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스토리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유추된 이야기들, 개연성 있죠. 딱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어떤 팩트가 존재하면요, 그 뒤에 사람들은 항상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인이 뭘까? 여기서는 분명히 수요 공급의 어떤 줄다리기나 밀고 당기기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거래량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뭔가 일이 있었겠지. 혹은 예를 들면 V자 반등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역V자, 역V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회사에 뉴스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을까 이런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요. 근데 그 스토리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재무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재무가 원인인지 뉴스를 보시고 뉴스가 원인일까라고 하면 그날의 뉴스를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맞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해석하실 때 전체적으로 제가 보셔야 된다고 지난번 저기를 할 때 추세요 저 패턴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돼요. 지표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시고 많이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날 특별히 뉴스가 나타났고 테마가 어떤 테마, 이 관련된 테마가 같이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보들이 다 있다고요. 저희가 그걸 얻어내는 게 또 되게 어렵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시정보 저기 다트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뉴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날의 뉴스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재무 상황도 걔네들이 특별히 분식 회계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HTS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재무 상황을 찾아보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렵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차트 강의 다 끝내고 나서 뭐 해드릴 거냐면 회사의 재무 상황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보실 수 있느냐 혹은 재무 상황이 사실 거기에 쓰이는 변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머지 재무에 관련된 지표들은요, 그 변수들을 조합해서 그냥 비율로 만들거나 이렇게 한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한 꼭지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걸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패턴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근데 그건 알아보시면 돼요, 금방. 예. 야, 쌍방간 확인도 좀 해보시고, 그저 한쪽만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차트 얘기만 듣고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요. 차트 얘기도 듣고 재무 얘기도 좀 들으시고 뉴스나 테마 얘기도 좀 들으시면 돼요.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좀 서론이 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머리 어깨형 헤드앤숄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전환형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제가 나중에 원형 천장 이런 거 할 때 헤드앤숄더 몇 개든지 찾을 수 있어요. 헤드앤숄더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단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원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헤드앤숄더의 중첩 혹은 쌍봉, 쌍바닥 뭐 이런 형태로 다 해석하실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상승 추세에서 끝에서 나타난 하락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것의 고점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중간에서 예를 들면 고점이 두 개 있어. 한번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다시 고점. 길게 보시는 경우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한 600일만 보셔도 고점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많아요. 그죠? 600일은 얼마인데요? 3년인데요. 고점 두 개, 세 개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서 발견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의 끝에서 나타나서 하락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패턴이 완성되면 이미 추세 전환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헤드앤숄더였구나라고 할 수 있지, 사실 중간에 헤드앤숄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패턴 해석이라는 게, 패턴의 분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종목에 종속됩니다. 종목에 종속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헤드앤숄더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종목에다, 헤드앤숄더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될 것 같지만 이게 적용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종목도 대부분의 경우 되지만,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패턴 해석이 기본은 뭐예요? 반복된다. 그죠? 근데 그 반복이 어디서 일어난다? 해당 종목의 움직임에서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그게 다시 반복된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패턴들을 배우시지만 그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이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자주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또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패턴이 움직이는 중간에는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의 패턴과 유사한 것이 딱 나타났는데 그게 쌍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낼지는 그 중간에 봉 두 개만 나타났을 때 해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완성이 되고 나서 어떤 돌파선, 이탈선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 그 이하로 이탈한 경우를 완성된 상태에서의 어떤 패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림 보시면서 같이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헤드앤숄더 패턴의 구성 요소는요, 먼저 구성 요소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림 바로 볼게요. 이걸 한 그림 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볼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의 구성 요소 봅시다.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목선, 이렇게 존재해요. 왼쪽 어깨는 뭐예요? 딱 저기를 봤을 때 왼쪽에 존재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제일 높은 고점, 그죠? 추세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른쪽 어깨는 뭐예요? 왼쪽 어깨보다 머리보다는 조금 낮고 왼쪽 어깨랑 비슷하게 형성되는, 한 번 더 나타나는 중간에 눌림목이 나타났다가 살짝 반등하는 그 모양, 그걸 보고 오른쪽 어깨라고 부르죠. 왼쪽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를 타다가 살짝 눌림목을 맞았다가 다시 재상승하면서 머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 자체가 뭐예요? 전고점 뚫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고점 어디예요? 왼쪽 어깨. 그죠?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들 급등주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정고점이 만들어졌다, 고점이 만들어졌다, 조정 작업 있다. 제가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선은 뭐냐 하면 왼쪽 어깨 저점과 머리, 오른쪽 어깨 저점을 연결한 선이다. 야,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드립시다. 예. 자, 요게 머리 어깨형이에요. 예. 많죠, 되게 머리 어깨형. 여기가 머리예요. 여기가. 예, 여기가 레프트 숄더라고 해요. 왼쪽 어깨. 여기 오른쪽 어깨. 여기 넥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넥이 뭐예요? 목이에요, 목. 예, 목선이라고 불러요. 목선은 뭐냐면 여기 왼쪽 어깨에서 일어났던 한 번의 조정점과 조정점 사이 눌림목과 눌림목을 이은 선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목선이라고 부르고요. 요 점에서 이탈한다 혹은 돌파, 하방 돌파한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게 다 예쁘게 그려지진 않아요. 여기서는 마치 이걸 연장하면 왼쪽 어깨 이전에 있어도 정고점과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저항선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물론 저항선입니다. 물론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항선을 뚫고 돌파를 해야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헤드앤숄더. 자, 그 형성되는 걸 한번 봅시다. 예, 요거 보시면 베어리시라고 불렀죠. 여기 제가 베어하고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베어는 하락, 불은 상승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뭐 영어로 되게 길게 써있긴 한데 별거 없어요. 헤드앤숄더고 그리고 리버설 패턴인 리버설 패턴은 뭐겠어요? 변환 패턴이에요. 반전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업트렌드 상승 추세에서의 상승 추세의 반전 패턴인 헤드앤숄더입니다. 하락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제가 전체적인 차트의 고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 현상 자체가 어디 있어요? 고점에서 나타나요. 고점. 고점. 왜요? 고점이라고 쓸게요. 왜요? 예, 상승 추세라 그랬잖아요. 상승 추세 끝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여기가 정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추세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왔다고 쳐도 요게 정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고점 돌파 일어나죠. 그리고 새로 신고점이 형성돼요. 이게 며칠간 신고점인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신고점 형성됐죠. 그리고 눌림목 나오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정고점 돌파, 고점, 신고점 나왔네요. 신고가, 그죠? 신고가.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내려가요. 자, 여기서 정고점 돌파만 열심히 저기 하시는 분들, 정고점 돌파가 여기에 정고점인지 알죠? 신고가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돌파고 여기도 돌파예요. 그죠? 근데 여기 돌파한다고 해서 매입하신 분들 여기서 팔 수 있으면 운이 좋겠지만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건 진짜 육상 선수 100m 달리기 선수들의 아주 잘하시는 기술이 좋은 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본전 찾기 힘듭니다.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여기 정도 한 번 기회가 있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상승 시에는 초점 찾기가 되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뭐 이거는 매매 기법 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는 기본 요소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머리 어깨형의 패턴을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 모양 보면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1파, 2파, 3파, 예. 이렇게 되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하죠 보통. 그죠? 상승 5파에 하락 3파인데 뭐 이거야 보기 나름이니까. 그죠? 예. 하락 3파 여기까지 자른다. 엘리어트 파동 2위 제거하면 그죠? 이게 다 그래요 패턴이.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미 여기서 상당 부분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헤드앤숄더입니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반등을 얼마나 하고 되돌림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스토리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개연성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예측력을 갖느냐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머리 어깨형이에요. 되셨죠? 제가 뭐 빠뜨린 거 없을까요? 없어요. 되셨어요. 요 넥라인 아래로 가격이 떨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탈. 그러면서 요 넥라인을 보통 뭐라고 많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탈해야 되는 손절점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세요. 여기가 손절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손절 못 하셨다면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 정도 잡아서 손절점으로 잡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등의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헤드앤숄더 한번 보죠, 모양. 예, 요거 역시 고점에서 형성된 거예요. 상당히 고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정하고, 예, 다시 신고가 만들고, 정점 찍고 내려옵니다. 예, 다시 오른쪽 어깨 만들고요. 한 번 더 반등하고 내려가죠. 예, 결국 내려갔어요. 좀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내려갔어요. 목선은 어디? 이렇게 그으실 수 있죠. 됐죠? 뭐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아니면 종가로 그으셔도 되고. 네, 목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소 다 나왔죠. 이게 헤드앤숄더 실제 모양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대세 추세는 상승이죠. 이평선 보시면 아시겠죠? 대세 추세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죠? 이게 60일선이니까. 5일선, 이게 21선이고, 이게 60일선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떨어지죠. 이게 헤드앤숄더예요. 역 헤드앤숄더요? 똑같죠, 모양이. 의미가 똑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의미와 특징은 뭐냐? 하락 추세의 마감에서 나타나는 전환형 패턴이고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맞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거 밑밥 딱 깔아서 도망갈 때 말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꼭 맞지는 않는다라고 이게 왜 안 맞아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 시사한다 그러지 맞다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패턴이 완성되면 이미 추세의 전환이 완료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추세의 전환이 여기서 다시 반등했어요. 왜 반등했어요? 반등할 수도 있죠. 시사한다고 했죠. 제가 언제? 예,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왼쪽 어깨라고 부르는 건 똑같아요. 그 대신 반전시켜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모양 한번 보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요걸 보고 여기만 치면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뭐 어떤 분들은 좀 부끄럽지만 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싹꿍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우리 엘리어트 파동이 역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요 선 보고 목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요 조정 이렇게 잠깐 반등했던 요 점들을 뭐라고 불러요? 목선이라고 불러요. 요 목선을 돌파하고 이탈했을 때 그리고 이 목선이 지지선이 되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일단 유추해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하튼 간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불리시라고 써있죠. 여기 이거 뭐예요? 상승 패턴으로의 전환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헤드앤숄더 한번 봅시다. 역 헤드앤숄더. 물론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내려오고 있죠. 어깨, 머리, 어깨, 다시 어깨처럼 보이면서 상승합니다. 대당나게도 굴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죠. 목선 어디? 목선은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요걸 보고 목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선 그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여기서 당연히 지지를 하고 상승해 버렸네요. 그죠? 목선을 딱 그렸더니 야, 이게 맞네요, 대충. 뭐 이렇게 목선을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목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요 지지를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야, 21선 지지했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요 지지선은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61선 찍먹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여기서 모여서 꼬인 다음에 올라갔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신호등은 있고요. 예, 그 신호등에서 어떤 신호등에 섰다 가느냐, 그거는 예, 뭐 여러분들 해석하시기 나름이에요. 해석하시기 나름인데 많이 보시면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겠다는 기준 자체들은 생기시겠죠. 예, 그렇지만 헤드앤패턴의 숄더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되셨죠? 이거 되게 한 제가 600일 선 600일 1200일 정도 봤을 때 그 저점에서 나타났던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한 차트의 대표적인 차트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는 않죠. 이런 모양들은 되게 자주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유지형 패턴 말씀드렸는데, 그 유지형 패턴은요 사실은 나타날 때도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예,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드물게 나타나는 V자형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이런 헤드앤숄더 미약하고 찌그러졌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발생을 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뭐 이중바닥이나 삼중바닥일 수도 있겠으나, 이거 삼중바닥은 사실은 어깨가 좀 끌어내려온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앤숄더를 다시 역헤드앤숄더를 다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삼중바닥의 변형된 형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 나름인 거죠. 어쨌든 간에 단번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단번에 치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항상 흔들리면서 올라가고 흔들리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머리 어깨형까지 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중바닥하고 삼중바닥 할 겁니다. 예, 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V자형이나 아니면 원형바닥의 원형, 천장 이런 부분 설명드리면 대충 반전형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혹은 전환형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말이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